네, 안녕하세요. 탑산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이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고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릴 때,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물건 좋으니까, 이 땅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정말 피 같은 돈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달 발표되는 이제 안성의 각 지역별로 실제 토지거래 현황 이 통계 데이터를 항상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이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필지수가 거래가 됐는지를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판단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땅만 보러 다닐 때 누군가는 이 지역에서 땅을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성시청 홈페이지고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2022년 7월부터 7월, 2022년 6월 매달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전, 답, 대시, 임야, 공장용지,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안성의 핵심 개발지, 개발호재의 영향권, 그리고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한 차이점,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대체 어느 지역에서 땅을 사고 있는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월달 거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성의 동별로 뭐 봉산동부터 해가지고 밑에 고3 삼죽, 미양, 서운면, 금강, 보계면 필지 거래된 합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5, 6, 7을 통계낸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5, 6, 7 통계낸 걸 보여드리면 핵심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만 지역만 보도록 할게요. 개동, 도기동, 가사동, 바라동, 현수동, 중리동 여기를 보시면은 개동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한 필지가 거래가 됐고요. 6월달에 5필지, 7월달에 2필지. 가사동 같은 경우 제 사무실에 있는 가사동을 보면 5월달에는 한 필지, 6월달에는 5필지, 그리고 7월달에는 없네요. 도기동 5월달에 8필지, 6월달에 4필지, 7월달에 4필지. 이게 무슨 데이터를 말하는 걸까요? 동지역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두 건 거래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동지역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뭘 말을 해주는 거냐면요. 어떤 지역이든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있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파악을 할 거는 구시가지가 어디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성시로 따지면은 안성시청이 있는, 그리고 이 한강, 서울로 따지면 제가 한강이라고 안성천을 표현을 합니다. 이 북부권 쪽, 강 북쪽만 지금 빠글빠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북부권 쪽에 있는 뭐 인지동, 뭐 당황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투자 대상에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을 보게 될까요? 이 구시가지는 표밭이기 때문에 항상 구시가지를 기반으로 구시가지와 가까운 곳이 먼저 개발이 됩니다. 그 동네를 안성에서는 도기동, 개동, 중리동, 바라동, 뭐 현수동, 뭐 가현동, 뭐 가사동 이렇게 동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도심의 확장성을 가져가는 이곳이 개발호재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땅의 생명 5가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동지역 인근에 제가 지금 여기를 표시해놨지만 안성맞춤 IC가 고속도로 IC가 새로 뚫린다거나 동신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거나 스마트코 폴리스 한단처럼 이런 게 들어온다라거나 하는 것까지 이 동지역 인근에 분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투자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넉넉하신 분들은요, 사실 멀리 가지 않으세요. 이 구도심 인근의 땅들만 보십니다. 어떤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평택도 한번 볼까요? 평택도 이렇게 보시면요, 평택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자, 가장 크게 땅값이 상승한 곳, 여기 삼성 캠퍼스 인근이잖아요. 고덕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삼성전자라는 이 산업단지가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바로 구시가지. 여기 보시면 빠글빠글하죠. 구시가지를 기반으로 끼고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구시가지를 이런 식으로 끼고 신시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제역 SRT 들어가면서 지제 역세권 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시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주역도 볼게요. 여주도 보시면요, 여주역 세권 개발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구시가지를 끼고, 그리고 이 메인 도로 오른쪽으로는 여주 IC, 그리고 왼쪽으로는 남여주 IC 가는 길이거든요. 그 이 메인 도로를 끼고 구시가지 인근의 여주 역세권이 환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원주도 한번 볼까요? 원주도 보시면요, 구시가지, 여기 빠글빠글하죠. 구시가지를 끼고 오른쪽에 이 허허벌판에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청 아랫부분에 남원주 I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부분에 남원주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지역이든 구시가지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표밭이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도, 그래서 구시가지 인근 쪽으로 도심의 확장을 가져가는 건 기본입니다. 안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안성에서는 구시가지 인근의 땅을 보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 구시가지 인근의 땅들은 땅값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리고 나오는 물건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동지역에는 거래되는 땅들 필지수가 별로 없어요.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이 동지역에서 땅의 생명 5가지 용도지역 입지,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 그리고 도면에서도, 그리고 개발호재 영향권에서도 핵심 입지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땅을 1순위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공도 보시면 5월달에 92필지, 그리고 6월달에 78, 그리고 7월달에 47필지. 공도 인구 6만 명, 평균 연령 40대 초반입니다. 공도도 마찬가지죠. 공도는 안성에서 먼저 개발이 된 곳이에요. 이쪽 역시도 안성 구시가지와는 다르게 신도심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대상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도는 평택 옆에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만만치가 또 않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의 구성요소, 중상급으로 만족하는 땅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자, 보계면 볼까요? 보계면을 보시면은 역시 뭐가 느껴지시죠? 5월달 109필지, 6월달 119, 그리고 7월달 113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필지수도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계면에 아직도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즉, 지주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매도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계면에서 급매물이나 아니면은 매도인과의 가격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매수자들이 들어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자, 금강면 73, 91, 95필지. 금강면은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금강면이 지금 이쪽 일대잖아요. 안성에서도 금강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금강면 전체 일대가 산악지형으로 많이 보시다시피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활용 가능한 평지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강면도 이 초입, 동신산업단지, 그리고 안성맞춤 IC 종합운동장 인근 여기 초입이 가장 핵심권이고요. 어디에 어떤 필지들이 거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금강면에서도 땅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운면도 서운면의 특징이 하나 있네요. 5월달에 52, 그리고 102, 7월달에 131. 갑자기 한 2배 이상이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뭐를 알까요? 안성에 땅을 사고 싶은데 지금 내년에 개통이 되는 안성맞춤 IC까지 일대는 이미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구자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서운면 일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운 입장 IC가 어차피 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면 쪽 어딘가의 땅은 이런 식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운면 아직 땅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자들의 흐름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양면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양성면을 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있네요. 5월달에 78, 근데 6월달에 203필지, 7월달에 42필지. 6월달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양성면에.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거래된 필지수가 확 늘어났다. 저건 개인에 의해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법인에 의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큰 자금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법인에 의해서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고요. 그런 법인에 의해서 어딘가 땅을 대규모로 지금 사들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일반 개미들이 모르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법인 자체가 어떠한 개발을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성을 집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안성의 가장 속도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면서 속도가 빠를 것은 이 안성의 북부 권역이 될 거예요. 고3 IC를 중심으로 해서 양성면, 고산면, 보계면이 북부 권역인데 그 중에서도 양성면은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가 양성면에서는 빠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통계치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게끔 합니다.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홍수장 소설 쓰고 있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알기 때문에 소설을 써서라도 좋은 땅을 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죽상과 일중면에서 재밌는 게 있네요. 그쵸? 여기는 기본이 100단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뭘까요? 메인 섹터권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죽상과 일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2억, 3억, 5억 이하에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양성면, 보계면, 뭐 가사동 이런 데 살 수가 없으니까 죽산 일축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일축과 죽산 거기까지 가서 땅을 봐야 돼. 누군가는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메인이라고 따지는 개동, 도기동, 뭐 가사동, 뭐 신양복리, 보계면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 입맛에 맞게끔 5억 안쪽에 여러분들이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5,000평을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액 투자자분들은 얼마든지 안성의 땅을 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산면에도 참 재밌는 게 있네요. 타 지역에 비해서 고산면, 안성의 북부 권역이고 고산 IC가 들어오는 고산면인데 필지 거래 건수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게 고산면의 특징이에요. 고산면을 보시면요. 고산면을 이렇게 보시면 고산면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 땅이 없습니다. 즉 계획관리 자연 녹지가 없어요. 고산면은 당연히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녹지는 존재하지 않고 계획관리를 우리는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없습니다. 살색깔이 계획관리인데요. 살색깔이 여기는 다 골프장이고 살색깔이 요만큼 고산 면사무소 있는데 그리고 요만큼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고산면에서 계획관리 용도지역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고산면 너무나 중요하죠. 용인 SK 하이닉스가 바로 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고3 스마트 바우더기 IC가 바로 앞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고산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써먹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산면의 계획관리는 여러분들 보계면의 계획관리처럼 보시면 안 돼요. 서운면의 양성면의 계획관리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고산면의 계획관리는 정말 황금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고3 IC 인근에 제가 이쪽 일대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요만큼이 계획관리예요. 요만큼이 계획관리. 모 대기업에서도 지금 이쪽에 물류센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일대에 여러분들 계획관리는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드문 땅이에요. 고산면.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5월달, 6월달, 7월달을 통해서 그 지역별로 지금 매수자의 흐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인 2019년도까지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안성의 흐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식당은 오픈발 3개월, 안성 오픈발 3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2022년도 1월 달부터 보시면은 965건, 그리고 뭐 1000건 뭐 이렇습니다. 안성의 피크는 2021년도죠. 보시면은 2021년도 거의 2000건에 가까워요. 1500건, 1500건. 그쵸?
기본적으로 뭐 거의 2021년도에는 1,500건, 뭐 2,000건도 넘어선 게 몇 건이나 됩니다. 그쵸? 2021년 1월 달부터 피크를 찍었습니다. 20년도부터 안성은 피크를 찍기 시작했어요. 안성에 우후죽순 몰려들었죠. 이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9년도로 들어서면은 713건, 1000건 다 미만이에요. 1000건 다 미만. 그래서 안성은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오픈빨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느낄 수가 있죠. 뭐를 느낄 수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안성이 상한가 3번을 치고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 거래 건수를 보면 느껴져요. 19, 20, 21년도에 상한가 3번을 치고 옆으로 살짝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 건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나 6월 달에 보면은 1,500건을 기록을 했는데 7월 달에는 1,000건입니다.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계속 7월 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매크로 데이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되면서 환율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지금 미국 주도로 전 세계의 매크로 데이터들이 편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와 있죠. 갔나?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 들렸다가 한국 왔잖아요. 이게 반도체 칩4 동맹이라고 그러죠. 미국, 일본, 대만, 한국. 한국한테 8월까지 우리 미국한테 붙을래 안 붙을래 지금 8월까지 시한부 기간을 줬습니다. 한국은 결정해야 돼요. 그게 대체 토지 투자 하는데 무슨 상관이길래 홍 소장은 떠들고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이런 7월달 지금 필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모든 부동산 투자는 레버러지, 네, 금리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미국 금리, 정치권 논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중간선거 끝난 후에 유동성 공급. 그럼 미국 금리 중단되거나 인하될 가능성 내년 하반기. 거기에 따라서 세계적인 유동성 풀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레버러지 이용할 확률이 높아서 매수자들이 늘어날 확률이 높죠. 그럼 아파트 시장, 토지 시장도 활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2022년도 3개월치 제가 한번 말씀을 토지거래 실거래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그 숫자, 필지 거래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지역별로 그리고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놓고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필지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 각종 데이터들을 놓고 그거를 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부동산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하는 땅이 저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지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1번 수익성이 아니에요. 대체 무슨 소리야? 땅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 땅은 이 수익성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개발 호재에, 이 개발 호재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크게 대입니다. 크게 대이세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대이세요?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땅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성.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안정성이죠. 안정성. 네. 땅의 생명 5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아무리 못해도 중급, 상급에 있는 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명함 뒤에 써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 이거에 대해서 이 조합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조합을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도로도, 그리고 가격까지도. 그냥 하나만 놓고 땅을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토지를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을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50대 이상이시라면 힘드십니다. 지금 토지 공부하시기. 오늘도 오전에 상담하신 분이 서울에 이제 병원 원장님이세요. 투자 금액도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현금 60억을 갖고 계시는 건데 안성에 땅을 보러 오셨어요. 정말 완벽한 땅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땅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땅은 몰라요. 그 땅이 주인됨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인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원장님 토지에 대해서 경험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서울 쪽에 있는 땅들만 해보셔가지고 상업지 이런 것만. 그래서 그 원장님도 결국에는 아마 저 홍 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읽어내셨을 것 같아요. 아, 얘가 사기꾼이야? 아, 얘한테 땅 사면 안 돼. 이러셨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얘 괜찮네. 이러셨을 수도 있죠. 어떤 결과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거는 하늘에 맡기는 건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젊으신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점에 달려가셔가지고 토지 관련된 5권을 읽으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읽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뭐 얼굴 표정, 네, 관상, 그렇죠? 그런 걸로 사람을 읽어내세요. 토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상품입니다.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이지 않고 팩트로만 얘기하더라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땅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토지를 안내하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인플루언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든 거에 귀를 닫고 땅 자체의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시라,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겁니다. 아, 또 말이 길어지네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